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적 블록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블록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저께 동적 블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좀 많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지만 오늘 동적 블록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어저께 수업을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저께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고 블록을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완전히 따라 그리기 방식으로 동적 블록을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쭉 순서대로 그냥 하나도 빼지 말고 쭉 다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쭉 하시게 되면은 별 무리 없이 동적 블록을 만들 수 있고 한번 느껴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위치를 조정하는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형태인데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테이블을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하나 간단하게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블록을 입력을 하시고요. 자, 블록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블록의 기준점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객체를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일단 되고요. 자, 이렇게 블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이름을 주고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면 되죠. 자, 기준점은 이렇게 가운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적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오픈인 블록 에디터를 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블록 에디터가 이제 나타납니다. 노란색 화면에 블록 에디터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는 위치를 변경하는 거다 보니까 포인트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파라미터를 클릭을 하고 이걸 이용하셔야지만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고 일단 포인트 파라미터의 기준점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간혹 에러가 생기는 건 어떤 분은 이 블록의 중심을 여기다 잡았었잖아요. 근데 또 파라미터의 중심을 여기다가 잡으면 두 개가 겹쳐서 잘 느껴지지 않고 효과를 보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의 원래 기준점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기준점은 서로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액션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액션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액션에 보면은 무브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 액션을 클릭을 하시고 밑에 명령 프롬프트 바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셀렉트 파라미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이 부분을 가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브라고 하는 동적 블록 표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툴바에 있는 크로즈 블록 에디트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장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블록을 클릭을 해보면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이 블록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동적 블록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테이블 안에서 컴퓨터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쉬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이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반전을 하는 블록. 반전을 한다는 얘기는 미로가 되겠습니다. 자, 미로. 예. 자, 우리가 건축 도면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있는데요. 이런 문이 서로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동쪽 블럭에 반전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일단
요번에는 요런 문을 하나 일단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코맨드 상태에 여러분들이 블록을 입력을 하시고,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기준점을 지정을 하시고, 객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쪽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인 블록 에디터를 일단 킵니다. 자, 기준점은 제가 여기다 찍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부분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파라미터는 플립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플립 파라미터에 2점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또 위아래도 상하 대칭도 돼야 되니까요. 자, 이쪽 파라미터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 2개가 지정이 됐으면요, 이번에는 액션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액션 탭을 지정을 하시고 플립이라고 하는 액션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리고 밑에 명령형을 보면 select parameter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때 이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개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립이라고 하는 동쪽 블록 아이콘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로즈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록을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잡기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잡기점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2가지의 경우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테이블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REC 엔터를 하시고, 자,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그리고요. 자, 컴퓨터도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블록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블록의 이름은 콤으로 하고, 자, 기준점은 가운데로 하고요. 자,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이제 대상을 다 감싸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오픈인 블록 에디터를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OK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쪽 블록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 파라미터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포인트 파라미터. 자, 컴퓨터가 이동해야 되니까 컴퓨터에 포인트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지금 지정한 포지션 파라미터에 이제 액션을 줘야 되니까요. 액션을 클릭하고 무브 액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메시지를 보면 셀렉트 파라미터라고 나오는데, 자,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동쪽 아이콘이 나오죠. 동쪽 블록. 예.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크로즈 블록 에디터를 클릭을 하시고 현재 상황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제가 만약에 이 블록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요 가운데를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 블록이 원래 전체 기준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변화하고요. 자, 여기를 누르면 이게 동쪽 블록 위치 변화였으니까요. 요걸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위치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동쪽 블록의 위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문을 하나 그려서요. 예, 창문을 가지고 미로하는 형태의 동쪽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문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자, 블록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윈도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 지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대상을 이렇게 감싸서 엔터. 요 밑에 버튼이 켜진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동쪽 블록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 부분이 뭘까요? 아까는 포인트였지만 이번에는 뒤집는 거니까요. 플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첫 번째 점을 찍으시고, 자, 이쪽 상하 정확하게 대칭이 돼야 되니까요. F8키, 오소키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플립이 하나 생기겠죠. 자, 상하뿐만이 아니라 좌우도 돼야 되니까요. 자, 다시 플립 파라미터를 클릭하시고 여기 찍고 뭐 위든 아래든 자, 이쪽 방향으로 자, 플립의 위치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뒤집히는 파라미터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액션 부분이 있는데 액션 부분에 가면은 어떤 걸까요? 여기 보면은 플립 액션 있죠? 예. 클릭을 하시고 지금 메시지를 보면 파라미터를 선택하라 그러니까요.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여기 다 뒤집혀야 되죠.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8키를 끌게요. 자, 그리고 요 플립의 기능을 주면 되고요. 자, 다시 플립 액션을 하시고 파라미터를 지정하시고 자,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대상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로즈 한번 해볼게요. 예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딱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뒤집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뒤집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를 조정하는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조정하는 블록은 이제 어레이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하나 그리고요. 그 위에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테이블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 컴퓨터의 개수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증가하는 이런 동적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전체 객체를 선택하고 이제 블록을 지정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아까하고 계속 마찬가지 방법인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블록 에디터가 나타나고요. 파라미터 부분에서 이번에는 라인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1, P2를 지정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라인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P1, P2를 지정을 하시면 지금 이걸 뭘 하려는 거죠? 늘어나는 기능을 갖게 하는 동적 블록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어나는 거는 라인 파라미터를 이용하시고 스트레치 액션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개수가 늘어나는 거를 해야 되니까요.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어레이 중에서도 이제 폴라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폴라 파라미터를 지정하시고 이렇게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을 이렇게 거리가 되겠죠. 를 지정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액션을 지정을 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액션에 어레이 파라미터를 클릭을 하시고 자, 어레이죠. 그리고 여기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객체는 이 컴퓨터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간격을 물어보는데 간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 어레이 파라미터가 지정이 되고요. 이렇게요. 자, 다음은 책상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책상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스트레치 액션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치 액션을 지정을 하시면 코맨드 상태에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요. 자, 파라미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늘어날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책상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준점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스트레치를 한다 보니까는 그래서 기준점을 지정을 하시고, 자,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 자,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객체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치 명령어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죠? 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스트레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레이 액션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 액션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닫으시면 되고요. 화면 상태로 나가서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모양을 가지고 움직이시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늘어날 때마다 컴퓨터의 개수가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했던 것은 이제 그 어레이 액션하고 스트레치 액션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노트를 정리해 놓은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성을 이용하는 블록인데요. 이 블록을 이용하면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림을 같이 저장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은요, 여러분들 그 툴 팔레트에 보면은 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나오고요. 한 개의 나무를 인서트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게 가시성을 이용하는 동적 블록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도형을 가지고요. 하나씩 나타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네 개의 객체를 그리시고, 자, 블록을 입력을 하시고, 기준점을 지정을 하시고,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동쪽 블록 파라미터 부분에서 이번에는 비주얼리티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비주얼리티 파라미터는 액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요거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주얼 파라미터 부분은요, 요 툴바 부분을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이 그 가시성에 관계되는 툴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요 버튼을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New를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에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 네 가지를 다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자기가 지정한 네 가지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요 버튼을 클릭한 후에 자, 이렇게 감추고 싶은 부분을 딱 하면은요, 이렇게 감춰진다는 의미로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아크를 딱 바꾸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감추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RDC를 클릭하고요. 자, 렉탱글을 뺀 나머지 객체들을 다 감추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타를 클릭하시고 나머지 객체들을 다 감추면 됩니다.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시게 되면 객체를 여러분들이 딱 클릭을 해보게 되면요.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요런 아이콘이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그거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네 가지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동쪽 블록의 가시성에 관계되는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셔서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가 모르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자,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쪽 블록 관련 명명어들인데요. 자, 이 명명어들은 제가 쭉 정리만 해놨는데 사실은 이 명명어들은 여러분들이 동쪽 블록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명명어들이고요. 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동쪽 블록의 첫 번째 시간에 툴바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팔레트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글을 하면서 거기에 명명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쭉 한번 정리만 해놓은 거니까요. 위에 첫 번째 동쪽 블록 첫 번째 공부했던 어저께죠. 예,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쪽 블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자,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파라메터라는 부분하고 액션이라는 부분이 매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칭은 어떤 파라메터가 어떤 액션하고 매칭이 되는지는 우리가 1일차 수업을 할 때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자, 동쪽 블록에 관계되는 내용은 어저께 수업한 내용하고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시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